저는 제 책에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소망을 100일 동안 매일 100번을 썼습니다. 노트가 빽빽해질 때마다 진짜 밤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현실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망가졌는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이렇게 100일 동안 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거든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게 정말 되긴 되겠어? 지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풍요야. 겉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조급함이 몰려왔던 겁니다. 저는 결국 현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던 일은 더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무의식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감정들을 꾹꾹 눌러놓고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만 반복했으니 결국 무의식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삶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진실은 뭘까요? 현실을 바꾸는 건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무의식 속 감정입니다. 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의식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입으로는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등허리가 뻐근하게 늘 굳어 있으면서 부족함의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면 세상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결국 몸의 반응이 현실을 바꾸는 언어인 겁니다. 그럼 무의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의식은 내 모든 기억과 감정을 보관하는 도서관, 안전한 보관소 같은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쌓여있던 말들과 기억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돈은 욕심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남겠어? 이렇게 명절 자리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라면 내 무의식에는 이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강력한 신념이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몸의 반응으로 되살아납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목이 막히고 명치가 답답한 것 같은 이 막혀있는 상태로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무의식의 반응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알림이 뜨는 순간 잠깐의 안도 뒤에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죠. 이것도 금방 빠져나갈 텐데. SNS에서 친구가 새 집을 샀다는 걸 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깨와 등이 뻐근하게 굳어버리는 그 느낌. 이런 게 바로 무의식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하게 확언을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렇게 시도합니다. 더 강력한 확언, 더 화려한 이미지, 더 상세한 비전보드. 하지만 몸의 반응, 우리의 무의식이 그대로라면 여전히 부족, 두려움, 조급함의 주파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선언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파동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걸 아주 아프게 배웠습니다.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할수록 제 깊은 속마음에서는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현실을 살지 못한 게 내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이 창조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무의식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는 오직 몸의 느낌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건 무의식을 안전하게 열고 오랫동안 내 몸에 쌓여 있었던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내 몸에서 느껴주기만 하면 그 신호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그 자리에 비로소 다른 신호, 이완, 편안함, 충분함, 만족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 충만되는 그 만족스러운 느낌. 현실은 바로 그 신호를 읽고 움직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현실이 바뀔까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계발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도 잠깐 움직였다가 마치 기본 세팅값처럼 다시 돌아왔던 나의 현실이 내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느껴주었을 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응이 바뀌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움, 그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말합니다. 확언하면 더 불안해졌는데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불안하고 긴장됐었는데 그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네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건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나의 몸과 친해지는 것, 내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몸의 느낌, 그 반응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왜 현실이 안 바뀌는 걸까요? 말로, 생각으로는 앞서 나가지만 몸의 반응이 뒤에서 꽉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배 밑바닥에 달려있는 그 무거운 닻이 바다 밑에 깊이 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돛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닻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으면 배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죠. 그 닻의 정체가 바로 무의식의 기억과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닻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현실을 바꾸려면 끌어당기는 화건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의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반응을 없애려 애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느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지켜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라야 내가 감정과 동일시 돼서 휘말리지 않으면서 이 묵은 감정의 패턴들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충만함, 사랑, 풍요로움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순간 내 몸의 신호를 찾아보세요. 잘 안 느껴진다고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울고 싶어도 참고 참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일 뿐이지 그 신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습하고 알아차릴수록 그 신호는 반가워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느껴지는 곳에 가만히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에 꽉 차 있는 치유의 에너지,
근원의 사랑에게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 아, 가슴이 답답하구나. 점점 더 이 신호가 세지는구나. 이게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끝까지 흘려보내줄 때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현실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따라온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우연의 우연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눈치채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쌓여있는 무의식적 반응 패턴을 한 번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느껴서 흘려보내는 것. 그 빈자리에 근원의 사랑으로 풍요로 채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